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관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늘어나는 관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들 중에는 목관절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접는 형태, 이렇게 접히는 형태의 관절도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해 볼 부분은 늘어나는 형태의 관절이거든요. 늘어나는 형태의 관절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관절은 기존에 앞에서 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이프로 등록을 하고 차후에 다른 작업에서 얘네들을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팅크캐드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 네, 똑같은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강의 영상을 들으시는 창을 따라 하나 두시고요. 그리고 팅크캐드 실행한 창도 따라 두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띄워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신 결과를 출력을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 출력할 수 있는 파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만들어진 결과를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늘어나는 관절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파란색 박스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이 파란색 박스 안쪽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를 이용을 해서 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로딩이 되고 있고요. 어, 앞에서 만들었던 그런 회전하는 관절이나 그리고 꺾이는 관절, 요걸 하면서 약간 0.5mm 내지는 1mm 정도 띄워진 그런 간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띄워진 간격들이 애매하게 약간 띄워져 있는 그 상태가 실제 출력할 때는 스포트 정도만 들어가고 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는 이 결과물이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만드시게 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있는 상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밖에 투명하게 되어 있는 상자이죠. 구멍으로 되어 있는 상자. 이 구멍으로 되어 있는 상자가 일단 속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멍으로 바꾸는 상태고요. 원래대로라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자, 빨간색 형태의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 상자가요. 파란 상자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자가 거의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작업 평면도 해가지고 평면뷰를 해서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요거는 0.5mm 정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반복했던 부분이고 오늘 또 진행할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 측면도요. 여기는 약간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아서 밀고 당기가 손잡이를 부분인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죠. 0.5m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우측면도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 파란색 얘만 선택을 해서 제가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여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밀려서 나가요. 밀려서 나가는데 이 손잡이 부분, 약간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 이상 벗어나진 않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 어, 어쨌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같이 해보시는 거죠. 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시면서, 아, 요렇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를 깨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들어갈 텐데요. 음, 일단은 늘어나는 형태의 관절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늘어나는 형태의 관절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늘어나는 형태의 관절이, 어, 안쪽에 있는 상자,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상자,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상자를 잡아주는 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상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뭐 똑같이 따라와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이 다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같이 진행하면서 결과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팅크헤드 하면 들어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화면들도 팅크헤드 하면 일단 대시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시보드 들어가게 되면 이미 뭐 여러 번 작업을 하셨었고, 저하고 지금 이제 22회차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시보드에도 많은 결과물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늘어나는 관절, 요거를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가주시고요. 3D 디자인. 네. 중간에 저한테 이제 그 문자하고 톡하고 그 다음에 전화 온 친구들 중에 강의를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세요.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겨운 친구들은 먼저 진행하셔가지고 한 번 더 응용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앞에 강의 영상을 열심히 안 봤는데 요 관절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것만 보더라도 관절 만드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천천히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자를 먼저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상자 가져와 주시고요. 이 상자의 사용 용도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밀고 당기고 하는 관절의 외곽 부분을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정렬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요. 눈금자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눈금자 도구 먼저 선택을 해서 바닥을 한번 딱 찍어주고요. 자, 그리고 현재 가져와 있는 이 상자에 대해서 사이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축 쪽 사이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사이즈보다 양쪽으로 2mm 정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Y축 값은 지금 현재 20mm가 되어 있는데 얘를 24mm로 늘리겠습니다. 24mm. 자, Z축도 마찬가지로 24mm로 늘리겠습니다. 자, 지금 값 변화 준 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X축 23mm 해줬고요. 그 다음에 Z축 23mm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린 데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상자의 크기, 지금 20mm 되어 있는데요. X축 값입니다. 20mm 되어 있는 것을 50mm로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mm, 24mm, 24mm짜리. 24mm Y축 값 24mm, 그 다음에 Z축 값 24mm, 그리고 X축 값 50mm짜리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이 상자 안쪽에다가 일단 20mm짜리, 50mm, 20mm, 20mm, 50mm짜리 상자를 하나 만들었을 때 구멍을 먼저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하나 가져오고요. 자, 지금 가져온 상자의 용도는요. 한쪽에 이 큰 상자에, 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바깥쪽에
외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의 안쪽을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먼저 할 겁니다. 자,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 상자는 혹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깔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이 상자의 크기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하고, 자, 상자의 크기는 50mm, X축값만 5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노란색 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X축값만 50mm고, 그 다음에 Y축값과 Z값은 기존에 있는 대로 20mm, 20mm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상자, 아까 처음 만든 상자죠.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Y축값 24mm, 2mm, 4mm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X축값 50mm, 그 다음에 Z축값 24mm입니다. 그러면 여기 24, 24 되어 있는 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지금 20mm, 20mm잖아요. 20mm, 20mm니까 얘를 이용을 해서 노란색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빨간색의 중간을 구멍을 뚫어버리게 되면 일단은 4mm 정도 모자라게 되는데 중간을 가게 되면 양쪽에 다 2mm씩 공간이 남게 되잖아요. 2mm씩 벽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벽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노란색 상자하고 빨간색 상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빨간 상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노란색 상자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상자를 다 선택한 상태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Y축 중간 정렬, 그리고 X축 중간 정렬, 그리고 Z축도 중간 정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저기 뭡니까 그 핫도그 안에 치즈가 딱 들어가 있듯이 노란색 상자가 빨간색 상자 안쪽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노란색 상자의 용도는 빨간색 상자의 안쪽을 뚫어주는 역할을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상자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요. 구멍으로 바꾸겠습니다. 구멍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구멍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구멍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구멍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색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다 선택을 해주고 그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자 두 개를 지금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룹. 자, 그룹 하고 나면 지금 보신 것처럼요. 23mm짜리 상자가 중간에 뚫혀 있는 그런 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충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상자의 이 벽면의 두께는 2mm죠. 벽면의 두께는 지금 2mm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뚫려져 있는 상자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 상자에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구멍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양쪽에다가 여기하고 이쪽 양쪽 면에다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자를 또 하나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뚫게 되는 구멍도 그냥 상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메일 상자 사용을 해서 색깔을 넣어줘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하나 가지고 오고요. 이번에 가져온 상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녹색으로 바꿔주고 자, 작업하시는데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녹색으로 바꿔진 상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자의 안쪽에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뚫혀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구멍이 딱 뚫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얘네를 안에 들어가게 되는 텀의 사이즈만큼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우선 Y축값 10mm 잡아주시고요. Y축값 10mm 그리고 Z축값 10mm 잡겠습니다. 자, 10mm, 10mm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은 Y축값 10mm, Z축값 10mm짜리 상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X축값. X축값은 지금 20mm 되어 있잖아요. 20mm 다 뚫어버리게 되면 빵 뚫혀버리게 되니까 안 되고, 여기다 양쪽에, 여기다 2mm 정도의 벽을 놔둘 생각이니까, 여기서 양쪽이 2mm면 4mm잖아요. 그럼 4mm를 빼게 되면, 50mm에서 4mm 빼는 거니까, 46m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자의 길이는 46mm. 자, 그리고, 요 상자를 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멍을 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멍을 뚫는데, 우선 아까 제가 여기 그 상자에, Y축 값을 10m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mm를 하게 되면 이 하나만 뚫게 되고 양쪽 다 뚫지를 못하잖아요. 양쪽 다 뚫게 하기 위해서 Y축 값을 지금 얘 원래 사이즈인, 아까 작업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얘 24mm로 만들어졌거든요. 똑같이 24mm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녹색으로 만들어진 것하고 요 상자하고 정렬 기능을 사용을 해서 X축, Y축, Z축 세 개를 다 정렬 기능, 중간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자,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요. 정렬 기능, Y축 중간, X축 중간, 그리고 Z축 중간. 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2mm 정도 간격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양쪽에다 녹색 부분이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녹색 부분에 상자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을 했는데 얘를 뚫는 목적은 뭐냐면 여기를 뚫어버려 가지고 조금 있다가 만들게 되는 그 슬라이드 손잡이가 나올 겁니다. 그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녹색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멍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구멍으로 만들고요. 자, 구멍으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했으면 얘를 이제 결합을 시켜주면 되죠. 자,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자, 앞에 안쪽에 있는 구멍으로 만들어진 상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빨간색 상자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됐겠죠? 자, 그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양쪽에 유리창처럼 이렇게 뚫혀 있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상자가 이렇게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슬라이드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상자가 이미지 하나 완성됐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상자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손잡이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안쪽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안쪽 축이죠. 늘어나게 되는 안쪽 축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늘어나게 되는 안쪽 축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쭉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나오면서 이쪽 벽에는 딱 부딪히면 딱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쪽 벽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얇은 두께의 상자를 하나 끼워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자는 어떻게 고려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여기 뚫을 때 두께가 20mm였습니다. Y축 20mm, Z축 20mm였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그 상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나중에 출력을 할 때 붙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최소 0.5mm 정도의 간격을 둬야만 될 것 같다는 게 제 경험상의 어떤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안쪽에 들어가는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Y축값 20mm, X축값 20mm인데 이 값을 19mm로 줄이겠습니다. 자, Y축값 19mm, X축값 19mm. 자, 그리고 X축값은 50mm.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요. 자, 지금 새로 만드는 상자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꾼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상자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Z축값 19mm 해줬고요. Z축값 19mm입니다. 그리고 X축값 50mm, X축값 50mm.
그리고 Y축값 19mm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 상자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빨간 상자 두 개를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임의로 정렬 도구 사용을 해서 중간, 중간, 그 다음에 Z축도 중간.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이즈가 안에 딱 들어가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띄워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설정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 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상자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정 공간으로 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띄워진 간격은 약 한 0.5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5mm 정도 간격을 주고 지금 띄워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 이 파란색 상자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파란색 상자를 다시 꺼내 주시고요. 이제 이 파란색 상자에다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파란 상자를 갖다 놓게 되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빠져나오게 되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걸려지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파란 상자를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잠시 빼주고요. 자, 파란색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이 손잡이 부분은 빨간 상자의 이쪽 안쪽 부분, 여기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게 만들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아까 상자 여기 빨간색 상자의 창을 뚫을 때요. 사용했던 그 간격이 10mm를 해줬거든요. 10mm 해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상자이기 때문에 대략 한 9mm 정도, 9mm 정도 잡아주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서 이동 가능한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자 사용을 해서 이 상자의 X축하고요. Z축 값. X축, Z축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mm. 네. X축 9mm, 그 다음에 Z축 9mm. 자, 일단 손잡이 양쪽 길이가 됐고요. 근데 양쪽에 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이 상자의 전체 길이에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전체 길이 24mm.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만들어진 요 빨간 상자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상자는 한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렬, X축, Y축 중간 정렬 해주고요. Z축까지 중간 정렬 해줍니다. 자, 그리고 중간 정렬된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룹 시키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 그룹. 네, 그러면 파란색 상자가 만들어졌는데 손잡이가 있는 파란색 상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를 이쪽 안쪽에다가 밀어 넣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그냥 정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상자 선택을 하시고 둘 다 선택을 하시고요. 정렬 도구 사용하셔가지고 Y축 중간, X축 중간, 그리고 Z축 중간. 자, 이 상태에서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 우측면도든 좌측면도든 먼저 한번 보셔가지고 자, 봤을 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자 그리고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 띄워져 있는 부분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요거는 요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손잡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도 확대해 보시게 되면 위쪽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하고 떨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결과물은 슬라이딩 되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의 결과물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슬라이딩 되는 부분을 팅크캐드에서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제대로 만들어졌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 예, 안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밀어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밀어보시게 되면 얘가 나오는구나. 당연히 이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간이라 이렇게 하면 벗어나게 되는데 실제 출력을 했을 때는 얘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출력했을 때는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클릭 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일단 이렇게 디자인되는 것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사이즈를 고려를 해서 중간 정렬하게 딱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우측면도 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띄워진 부분들 있죠. 띄워진 부분들이 다 확실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 네,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것 확인하는 게 확실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잡이 부분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일단 먼저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먼저 바꿔보죠. 예, 늘어나는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늘어나는 관절. 자,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 부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연결 부위들 중에는 회전하는 것, 그 다음에 접히는 것,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늘어나는 관절을 만들었습니다. 늘어나는 관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실 때는, 내보내기 해가지고 STL 파일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내보내기 하실 때 STL 만들 때, 이 전체 오브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하게 되면 하나만 나올 겁니다. 안쪽만 나오거나 바깥쪽만 나오거나. STL 파일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다 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다 선택을 하시고 다 그룹 시켜 주셔야 돼요. 전체를 다 그룹. 그러면은 전체 색깔은 다 변할 겁니다. 색깔은 다 변했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띄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프린터 출력이 되면서 띄워지는 부분은 스포트가 들어갈 부분은 스포트가 들어갈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스포트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출력물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부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스포트가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스포트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은 위에 부분이 출력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이 출력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조적으로 쌓여 올라가는 그런 플라스틱들인데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잘 제거가 돼요. 대부분 다 잘 제거가 되고 호출이 작업하면서 제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셨고 일단은 내보내기 해서 자, 여기서 STL 파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화면 캡처해서 보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화면 캡처해서 보내시면 출력을 못 해드립니다. 작업하신 것 확인하는 용도로만 화면 캡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작업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출력을 해보셔야 되는데 출력을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STL 파일을 만드셔야 돼요. STL 파일 클릭하시고 나면 화면 왼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네, 어, 네, 늘어나는 관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 어쨌든 늘어나는 관절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관절 하나하나를 지금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음 작업할 때 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이프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지난번에 회전하는 관절, 그 다음에 꺾이는 관절과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관절들을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절 모양을 다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자, 바깥쪽에 있는 상자, 손잡이 상자까지 다 해가지고 일단 먼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세이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작품 들어가주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더 선택한 상태니까 여기서 세이프 만들기. 자,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파일을 가지고 세이프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은 늘어나는 관절로 할게요. 늘어나는 관절로 하고요. 예. 그리고 세이프 저장.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이프 저장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세이프 만들기에 들어가서 내 작품에 보게 되면 이 관절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3개는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앞에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뭐 간단하게라도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뭔가 또 만드는데 앞에 부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만들어진 부품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관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작업이긴 한데요. 자, 우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형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이프인데 이 세이프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내 작품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들어가 봅니다. 대시보드로 들어가 보시더라도 똑같은 작품이 또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팅크캐드는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업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이 작업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만들어져서 저장되어진 결과물들을 대시보드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는 제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작업했던 늘어나는 관절,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늘어나는 관절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목관절, 그리고 이 목관절하고 그 다음에 무릎관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무릎관절을 만들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 형태로 만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로봇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일단은 그 목관절하고 무릎관절 2개만 있으니까 접히는 관절 2개 하고 접히는 관절 4개 썼네요. 접히는 관절 4개 하고 그 다음에 목관절 1개만 사용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무릎관절을 만들었던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은 조금 흉측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뭘 할 거냐면 여기에 그 다리를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로봇 그림에 대해서 다리를 약간 늘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작업하시기 전에요. 여기 만들어져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로봇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 가보시게 되면 이 항목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이 항목 편집.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항목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 다시 에디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작업하셨던 이 로봇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로봇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내용들 중에 보게 되면 이 로봇 관절을 이용을 해서 얘를 중간 정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꿀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리를 좀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부분은 뭐냐면, 다리 관절을 가지고 와서 다리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는 작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로봇 상태에다가요, 다리 관절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다리 관절이라기보다는 이제 늘어나는 관절이죠. 자, 내 작품. 자, 거기서 늘어나는 관절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늘어나는 관절 가지고 왔고요. 이 늘어나는 관절을 가지고 와서 이 다리 한쪽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다리를 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발 아래쪽에다가 붙여줄 예정이거든요. 일단 발은 딜리트. 발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개체에 대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발만 선택되는 게 확인되셨습니다. 자, 발만 되는 게 선택이 되셨으면, 그리고 이 발만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쪽 발도 마찬가지로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이 발 아래쪽에다가 얘를 갖다 붙일 거예요. 얘를 갖다 붙일 건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조금 크잖아요. 그리고 얘 사이즈에 맞도록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사이즈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3mm 되어 있는 부분을 10mm, 그리고 Z축도 10mm.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mm, 10mm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0mm, 10mm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를 여기다 갖다 끼웠을 때 문제가 없을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얘를 일단은 90도 세워주고요. 네, 90도 세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리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 옮기는 모습은 제가 키보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키보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향을 봐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X하고 Z축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키 사용하셔가지고 Z축 움직여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한쪽만 먼저 맞춰 주십시오. 한쪽만 먼저 맞추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 자, 대략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다리가 되는데 실제로 다리 사이즈를 딱 맞춰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리 사이즈를 딱 맞춰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앞에서 작업했던 것들처럼 중간 정렬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얘네가 다른 개체들하고 같이 사이즈를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중간 정렬도 힘들어요. 자, 일단 대략 위치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 이제 요 다리 부분하고요. 이 관절 부분하고 연결 부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다리 부분에 요쪽 부분이 약간 늘어나서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얘 밑에 있는 관절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얘하고 연결하기 위한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세이프로 들어가 주고요. 자, 기본 세이프는 위에 있는 상자하고
여기 이 상자하고 중간 부분에 들어가서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부분이니까 대략 한 5mm 정도 사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5mm, 여기도 5mm.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얘를 중간에 심어주는 거죠. 5mm, 5mm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 부분에 네. 자, 지금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요 작업을 하면서 중간 정렬을 자동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조금만 더, 너무 밑에 내려갔네요.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리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mm, 5mm짜리 관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리 붙일 겁니다. 하나 더. 이제 발을 붙이기 위해서 5mm, 5mm.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우선 하나는 먼저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먼저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결과를 나중에 같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왼쪽 오른쪽 잘 봐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중간으로 여기 혹시라도 얘가 어, 상자 벽면 부분에만 안 부딪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상자 벽면 부분만 안 부딪히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 발 모양 하나 가져와야 되죠. 예. 크리스천 캐릭터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신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발은 여기 아래쪽에 와야 되니까 자, 컨트롤 키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대충 보면 이제 발목 모양이 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새로 작업됐던 부분이 발 부분, 그 다음에 발목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위쪽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위쪽의 관절 부분에 이 원통을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쪽 부분 원통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위쪽 부분 원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여기 필요가 없고요. 아까 위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얘는 제거를 해주고, 자, 그리고 얘를 발목 부분하고 신발 부분만 같이 선택을 해서 일단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그룹. 자, 그룹 되셨나요? 자, 그룹된 걸 확인을 했고요. 자, 그룹된 걸 확인했으면 이제 컨트롤 키 눌러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이쪽.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위쪽도 지금 0.5mm 아주 미세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 혹시 출력할 때 스포트가 좀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다리 모양은 이렇게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완성이 됐으니까 반대쪽 다리도 하나 완성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다리가 아주 긴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짤딱한 그런 형태의 로봇에서 다리가 아주 긴, 다리가 아주 긴, 그리고 다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업한 결과를 차후에 필요할 경우에 둘을 연결한다든지 끼워서 사용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룹을 시켜야 되겠죠. 네.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 그룹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만드신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모양이 좋다거나 이런 목적은 아니고 일단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작업했던 여러 가지 연결 형태의 조인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들은 일단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이 1.7mm 정도, 7에서 8mm짜리 플라스틱이 녹여져서 0.4mm로 분출이 되고요. 그 0.4mm로 분출되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 쌓여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적정식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기를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정식 방식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계산 내지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해보니까 출력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출력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단 그 앞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잖아요. 연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 일단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에서 만들어놨던 것을 가지고 왔을 수 있고 또 가져왔을 수 있고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데 이렇게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 자체를 필요하다 그러면 어, 언제든지 가지고 와서 축소시키고 확대시켜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 명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는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까 조금 전에 다리가 얘기했죠. 축소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축소됐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진 강도 축소가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되면은 실제 출력을 할 때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다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결과는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3D 프린터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요. 어쨌든 경험을 쌓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결과물을 만드시다 보면 충분히 원하시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은 멈추도록 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알려드렸던 내용들은 어, 어쨌든 늘어나는 관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관절을 이용을 해서 어, 세이프로 등록을 했죠. 세이프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세이프로 등록되어진 것을 아까 로봇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만들어진 관절들이 목 관절, 그리고 접는 관절, 그리고 늘어나는 관절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목관절 같은 경우에도 돌기만 하잖아요. 돌기만 하는데 앞쪽으로 고개를 숙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났던 관절의 형태에서 변화하는 작업들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융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